네, 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이긴 한데 네.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장 체크포인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키워드로는 해결사 마크롱을 갖고 왔어요. 네.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 말하는 건데 네.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갔다가 우크라이나로 바로 가서 지금 이제 어떤 이 진화적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에서 긴장 고조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푸틴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긴장 고조가 왜 없을 것이라 말했냐면은 현재 지금 이제 벨라루스의 이 러시아군이 3만 명이 배치가 돼 있고 훈련하고 있는 건데 그 훈련이 종료가 되는 대로 철수를 시키겠다는 약속을 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과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어서 대화로 풀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마크롱 대통령이 또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진영학 정도는 많이 없어지고 있다. 관련 정보들 빠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도 올라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1월 달에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무너졌던 그 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좀 가셔야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금방 올라설 수 있다라는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이제 오늘 밤에 이 미국의 CPI 발표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 CPI 발표에 의해서 또 뭐 긴축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올 텐데 지금 CPI는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이 지금 전월 대비해서 0.4%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심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최고치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그 시장에 녹아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채권금리 1.9 넘었거든요. 거의 2를 바라보는 상황이었는데 10년물 채권금리가요. 근데도 나스닥은 올라섭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은 이 어떤 긴축에 대해서 긴축을 세게 하냐 마냐 이거는 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긴축이 절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정도의 어떤 긴축, 금리 인상을 과연 지금의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많은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10개 중에 한 7개, 8개 정도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지금 채권 금리를 이기는 그런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률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많은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섹터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과 같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본다면 이 CPI가 살짝 불확실성이긴 한데요. 요게 오늘 밤 발표된다면은 내일부터는 성장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긴축이라는 부분을 시장에 소화했을 때 시장은 더욱더 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크롱 하니까 또 마카롱 먹고 싶네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좀 썰렁할 것 같아서. 죄송해요. 네. 제가 대신했어요. 안 네. 나왔길래. 그래도 다행히 긴장 고조 없을 것이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네. 시장에서도 살짝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오늘 밤 CPI 발표 여러분들도 꼭 함께 주목해 주시고요. 네. 이외에 현덕의 덕분에서 소개된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리뷰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볼까요? 자, 중요한 게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네. 오늘 게임주들의 실적이 지금 대부분 발표가 됐고 맞아요. 위메이드가 4시에 발표하거든요. 콘레드에서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임주 실적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주 실적 발표가 그래서 좀 빠지고 있는 건데 맞아요. 지금 중요한 건 위메이드의 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게임주들이 위메이드의 실적을 보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라온 게임주들이 게임이 재밌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있던 거죠. 이 플레이톤 게임이 생기면서 플레이톤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의 패러다임 변화가 생기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가 좀 빠지면서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거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다시 올라가고 있죠. 위메이드의 P2E 실적이 오늘 4시에 공개가 되는데
작년 3월 달에 이제 8월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한 달 실적이 125억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미르포의 동접자가 37만이었고요. 9월 달에 37만이었고 10월 달부터 100만 이상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분기가 3분기 나왔던 한 달에 비해서 한 3배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걸 갖고 이제 4분기 실적을 가늠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미르포 글로벌에서 아마 1,000억 정도가 나올 거로 좀 보여지는 건데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 만족할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지금 위믹스에 대해서 뭐 위믹스 소각이라든가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자사주 소각하는 걸 좀 말하는 거고 또는 게임 코인 에어드랍이라든가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주식을 좀 나눠주는 뭐 주식을 치면은 무상증자 같은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킹 강화, 뭐 이자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이런 어떤 추가적인 전략이 나온다 한다면은 아마 시장은 환호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이제 윤미래 실적 발표와 함께 이런 앞으로의 전략을 좀 발표할 것이고요. 이게 지금 뭐 굉장히 크게 합니다. 진짜 뭐 유튜브까지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기대감이 올랐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위미에드는 추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20만 원까지 계속 고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보시면은 에어 부산을 말씀드렸죠. 지금 많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서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말고도 개별적인 재료가 있고요. 오늘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관련해가지고 전원회의에서 아마 조건 모습이 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단기적인 반등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성장주가 올라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성장주 두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장주로 두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년 만에 20조다. 네. 뭐가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나요? LG의 전장 사업부입니다. 2년 만에 20조 수주를 따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년 동안의 수주가 17조였는데 최근 2년 동안에 20조가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했던 것보다도 최근 2년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구강모가 점찍은 LG 차의 이 전장이 2년 만에 수주 20조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의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이 어떤 전장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볼 거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의 수주가 17조였는데 20년하고 21년 수주가 20조 넘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VS 사업부가 이제 이 LG전자의 전장 사업부를 말하는 건데 급격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지금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할 거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축으로 보시게 되면은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차량용 조명이죠. 이 ZKW 인수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전기차 파워 부품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요걸 추로 가고 있는 건데 이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지금 애플카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그나 CEO가 지금 애플카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래의 성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에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전장 사업에 있어서 수주가 20조를 기록하면서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 전장 기업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전장 기업이라고 합니다. LG전자가 이전에는 정말 가전제품 잘 만드는 회사야. 그쵸. 딱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그 분야를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기업이 그 안에서 손을 잡고 수혜를 누려볼 수 있을까요? 최현옥 매니저가 선택한 오늘의 공략주는요? 네, 현우 산업입니다. 저 처음 들어봐요. 네. 이게 뭐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 원래가 거래가 되게 많은 종목은 아닌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LG하고 LG 디플레이 좀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는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 또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우산업을 좀 보게 되면은 주요 고객사가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LG 쪽이고요. 현대캐피코라든가 휴맥스 오토모티브를 통해서 완성차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전자 부품을 탑재할 수 있는 기판이죠. 바로 PCB 생산 업체고 이런 것들이 주로 LG전자와 LG디플 그다음에 지금 다른 공급사를 통해서 완성차 업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장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우 산업의 매출이 좀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애플과 공급 가능성은 뭐냐면 애플카가 사실 뭐 한 2년 전부터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그 아이폰 부품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아이폰 공급망은 계속 이제 좀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LG 라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애플과 공급 가능성도 현우 산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장 산업에 있어서 애플카 가능성하고 이 전장 쪽의 매출을 좀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충분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전장 부품들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건데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과 함께 지금 올라서주고 있죠. 이게 주가가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좀 부담스럽겠지만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단순 테마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봤을 때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6,5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현우산업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LG F라면 떠오르고 얼마 전에 또 상한가를 갖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매국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 네. 여러분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현우산업을 저희는 공략해 볼게요. 목표 주가는 6,500원, 손절 가격은 4,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성장주는 무엇일까요? 현우산업보다 더 기대되는 종목일까요? 비슷한데 비슷해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14년 만에 최고가. 이거 제가 앞에서 좀 살짝 이용했는데. 나왔나요? 네. 알루미늄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재작년보다도 네. 그러니까 작년 초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14년 만에 이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얘기인데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리튬 같은 경우 이제 이 2차 전지 소재들이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 소재 시장을 잡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국내하고 국외에 지금 공격 투자를 하면서 이쪽에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충남 서산에 6천억 가량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전액 유기용매 공장을 실제 있는 걸 증설하고요. 또 거기다 신설까지 합니다. 그래서 6천억 가량을 투입하는 거고요. 미국에는 지금 최대 1조 투자가 예정이 돼 있는데 미국 중남부 이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미국 법인 LCUS가 있는데요. 여기에 공장을 또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하고 국외에 어떤 대규모 투자를 좀 예정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알루미늄 가격이 13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제 그 친환경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태양하고 풍력의 또 아주 중요한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또 알루미늄인 것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동박 얘기 들어보셨죠? 동박과 같이 들어가는 게 알박입니다. 그래서 알박에도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연비 절감을 위해서 이 차량 차체를 또 그 알루미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알루미늄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실 대표적인 종목들 딱 3개 있죠. 그 중에 하나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침 여러 방송에서 알루코가 많이 나왔다고 설마 또 알루코 아닌지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식상한 종목은 안 하겠죠. 아, 다행입니다. 알루코 나오면 제가 맴매 네. 혼내드리겠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다른 종목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 알루미늄 관련해서 우리가 공략한 최현욱 매니저가 공략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조일 알루미늄. 네. 얘를 갖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조일 알루미늄이 알박 쪽이 아니었는데 네. 새롭게 롯데하고 투자해서 알박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알루코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많이 알려졌던 종목이고요. 주가를 보시면 한 3년치를 보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서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깨끗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국내 시장에서 원래는 이 알루미늄 쪽에서 10에서 15% 정도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알박 쪽의 점유율이 아니고 뭐 건축재라든가 외장재, 그다음에 자동차용 소재, 뭐 방음벽
뭐 인쇄판, 보온재 같은 그런 소재에서 한 15% 정도의 점유율을 꾸준히 이제 기록하고 있던 기업인데 성장성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양극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설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롯데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알루미늄이었지만은 양극박을 위한 어떤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벌써부터 롯데랑 같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1,6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롯데알루미늄하고 2차전지용 그 양극박 소재 이 MOU를 체결했고요. 공급 계약까지 따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이미 좀 하고 있어서 어떤 그 차이가 크게 안 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안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투자가 들어갔고 계약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조정이 충분히 나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깜빡하고 나서 이제 그 알루미늄 가격을 안 보여드렸는데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작년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치 보시면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작년에 알루미늄 가격이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바로 요게 이제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예, 작년에 지금 고점을 찍었던 겁니다. 월봉이요. 월봉이에요. 예, 월봉으로 보시면 요게 이제 많이 올라갔던 가격이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던 모습이거든요. 요거 봤을 때 다시 한번 충분한 조정이 나왔고 이미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고점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다시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를 일단은 2,600원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대장격인 알루코가 아니라 저희는 조일알루미늄을 선택해봤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600원, 손절가 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보시면서 종목을 맞춰주시고 계세요. 네. 그중에서 오늘 루즈님께서 갑자기 조일이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네. 당첨되셨습니다. 저희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커피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네. 제작진이 사심을 담아서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최현우 매니저님, 이렇게 항상 집중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정보 주셔야죠. 네, 오늘 시장이 좀 올라서고 있어서 좀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위메에 대해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네. 4시에 시작하는 우리 방송 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엠뱅골드 홈페이지 무료 방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